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 뒤 투심이 살아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강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증시 반도체 랠리가 돋보이는 오전이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장중 3,480포인트를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중국은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9월 LPR을 동결하면서 시장에는 실망감이 도는 모습이죠. 4개월 연속 동결된 가운데 이제 시장은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지수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는 중이고요. 현재는 오후장 들어서는 0.2%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강합니다. 정부가 엔비디아 칩 규제에 나서면서 반도체 자립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애플 협력사들, 입신정밀, 고어테크 같은 종목들의 강세에 폭스콘이 8%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중국판 나스닥 지수죠. 창업판 지수가 44%대 급등, 과학기술 지수가 37%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TF 수익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오늘은요, 차이나 과창판 스탁50 같은 경우에는 3%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600원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역시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탁50 같은 경우에도 2% 내외 오름세 보여주면서 기술주 랠리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일본입니다. 포스트 이시바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전에 짚어드린 대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후보의 양강구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지율 28%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전 경제안보생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후보에 따라서 정책 색깔이 다른 만큼 증시 내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4일에 선출됩니다. 오늘 도쿄 거래소는요, 미증시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주 같은 테크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니케이 지수가 견조하게 오늘장 내내 1% 내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52주 최고점에 육박하는 등 오늘도 역시 견조한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45,600선을 상회하면서 다시금 고점 경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가 오늘 동결됐기 때문일까요? 오늘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상해종합지수는 0.05% 상승 출발했고 현재 0.2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HSCI 지수는 0.87%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LPR 금리 동결하면서 중국 증시는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창판 50 지수는 2.8%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거래소가 중국 GPU 기업인 이 무어의 IPO 심사가 조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그 의료보장국이 중국 국가의약품 VBP 비후보금 부활 절차를 신설하여 저가 경쟁 방지를 위해 입찰 후보금 평균가의 50%를 입찰 최저가로 설정한다는 소식에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모두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10월 국경절 중추절 연휴로 아마도 이제 일부 자금들이 좀 유출되고 또 인민은행은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변동성 장세가 좀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여행 관련 소비주들은 강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미국의 비자 수수료 증액 문제가 중국의 IT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스타트업들, IT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만큼 중국의 테크주들한테는 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일기에도 미국 제품은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H-1B 비자 발급 및 단속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해외 전문 인력 비중이 크다 보니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그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H-1B 비자 발급된 국가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인도,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요. 신규 발급, 기존 비자 갱신 등을 포함해서 인도가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이 11.7%, 3위가 이제 필리핀으로 1.3% 정도 됩니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수수료 인상이 비용이기 때문에 인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전문 인력들의 국내 유입을 좀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중국은 작년에 보면 해외 인재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우주항공, AI, 제약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였습니다. AI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우수 인재들 공급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중국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인재 유입 속도를 좀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 기업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중국의 우수 AI 연구자 그 40%가 청와대, 상해교통대, 절강대 등 이런 대학 출신들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국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외 인재 유치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